그 학자분 한 분이 그냥 만드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좀 잘 되게끔 만들어놔서 제가 그냥 아무런 허락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샤는 이론은 5가지 가설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 요 가설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onitor Hypothesis 있습니다. Monitor Hypothesis 하나, 두 번째 거. 세 번째는 National Order Hypothesis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Input Hypothesis. 그래서 크라샤의 input hypothesis라는 그런 가설 안에 또 이제 input hypothesis 가설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은 effective filter hypothesis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 5가지 가설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다루고 다음 시간에 요 5가지 가설의 어떤 문제점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는 그 크라샤는 뭐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타겟 랭귀지, 목표 언어를 내재화하는데 2가지 도구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Acquisition을 하는 방법, 습득이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learning이라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학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 acquisition이라든지 learning을 같이 씁니다. 이렇게 acquisition이라고 쓸 때도 있고 learning이라고 쓸 때도 있는데 크라샤는 이제 이 2가지 개념을 분리시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크라샤는 이때까지 우리가 쭉 이제 한 학기 동안 살펴봤을 때 외국어 교육이라고 관련된 여러 가지 가설이나 이론들 같은 경우는 뭐 언어학 이론에서 조금 도입을 했다든지 심리학 이론이라서 조금 도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교육학 이론에서 조금 가져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접 학문에서 조금씩 이론을 갖고 와가지고 외국어 교육 과정이라든지 외국어 교육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크라샤니 이 외국어 그 학습 과정만을 살펴보고 외국어 학습에 관련된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라샤니 최초로 외국어 학습 과정을 살펴보고 독립적으로 다른 학문을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외국어 교육 과정, 외국어 그 학습 과정만을 살펴보고 습득 과정을 살펴보고 거기서 이론을 만든 것이 크라샤니 이론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 크라샤니 굉장히 그 이론 자체가 영향력이 컸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모든 외국어 교육 관련해가지고 이 크라샤니 이론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샤니의 어떤 입력 가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한때 뭐 초등 영어 같은 경우는 리딩 위주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리딩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크라샤니의 그런 이론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다 보니까 주변에 옆에 있던 학자들이 어때요? 약간 시샘을 할 수가 있겠죠. 워낙 잘 나가니까. 그래서 이 다른 이제 외국어 교육 관련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크라샤니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라샤니 얘기한 거가 정말 올바른 이론인지 맞는 이야기인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크라샤니 어떤 외국어 교육 어떤 이론에 그 후속 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도록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샤니의 입력 가설을 통해 가지고 이 이론 입력 가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후의 학자들이 계속 자기들의 어떤 이 크라샤니 이론이 틀렸다, 내 이론이 맞다라고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크라샤니 이론이 나온 다음에 입력 가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시간 우리가 다룰 뭐 출력 가설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 나오고 상호작용 가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주목 가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기술 습득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이 크라샤니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라샤니 이론 5가지 가설을 살펴보고 다음 마지막 수업에서는
이 크라샨 이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이론들이 크라샨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크라샨 같은 경우는 이제 acquisition이랑 learning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를 독립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는 습득, 그죠? acquisition이고 하나는 learning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습득이라는 거는 subconscious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네. 그 다음에 intuitive, 직관적인 어떤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인위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고 아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뭔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 체계에 대해서 언어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무의식적인 과정이 습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subconscious and intuitive process, 그래서 언어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인 과정이 이제 습득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보통 이제 모국어를 배울 때 습득이라고 보는 first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쓰잖아요. 모국어 습득.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의식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주변에서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걸 듣고서 언어 체계를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러닝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conscious process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뭔가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학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A conscious process in which learners attempt to form, figure out rules, and are generally aware of their own process. 그래서 학습자들이 어떤 형태에 주의 집중하고 규칙을 밝혀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그런 의식적인 그렇죠?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acquisition은 subconscious 무의식적인 과정, learning은 의식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언어 체계를 구성하는 데서 언어를 내재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니면 언어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acquisition은 무의식적인 과정이고요. learning은 의식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크라샨이 이제 acquisition이랑 learning이라는 개념을 구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학자들은 사실은 이 두 가지 개념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라샨 이론이 어떤 굉장히 영향력은 컸지만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후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의 학자들은 습득이라는 개념이랑 학습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acquisition을 썼을 때 그 저자 학자의 의미는 이 크라샨의 의견을 조금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러닝이라는 건 어떤 의식적인 과정이라고 약간은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별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지만 이후의 학자들은 acquisition을 썼을 때 이 크라샨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무의식적인 그런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후의 학자들이 learning이란 말을 썼을 경우는 어떤 의식적인 과정이 그 의미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크라샨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샨에서 이제 learning acquisition hypothesis라는 거는 요 세 번째 동그라미가 핵심이에요. 이거 두 가지 개념 acquisition이랑 learning이 다르다라고 구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는 그 언어 발화가 최후 과정이에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래서 L2 퍼포먼스의 이제 유창성이라는 거는 학습된 것의 결과이지, 죄송합니다. 습득된 것의 결과이지, 학습된 것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ue to what we have learned, not what we have learned. 네, 제가 또 잘못 읽었죠. Due to what we have acquired, not what we have learned.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습득한 것에 의해서 그 L2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림 잠깐 보시면 네, 여기 도입한 작물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다른 것들보다 이 크라샨의 이론에서는 이제 입력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입력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뭔가 입력 들어가면
이게 머릿속에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프론트 프로덕션, 이게 아웃풋,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과정, 언어 습득 과정이라는 거는 입력 자료가 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오는 결과물이 이제 프로덕션이라는 약간의 컴퓨터 처럼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컴퓨터 입력 자료를 치게 되면 컴퓨터의 어떤 시스템 내에서 그게 저장이 돼서 인쇄를 하게 되면 출력물이 쭉 나오는 것처럼 언어도 이제 뭔가 입력 자료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고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이제 처리가 일어나고 그 결과물로 프로덕션,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걸로 이 크라셔는 언어 습득 과정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출력이라는 거, 결과물이라는 거는 그 acquired knowledge에 의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learned knowledge가 아니라 학습된 과정, 이렇게 지식의 결과물이 아니라 acquired knowledge의 결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acquisition이랑 learning이랑 구분을 지었죠. acquisition은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언어 체계를 구성하는 언어 체계를 구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이라는 거는 의식적인 과정. 그래서 학습자가 신경을 쓰는 거죠. 내가 지금 뭘 배우고 뭘 외워야 되고 뭘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언어 체계를 구성을 하는 것이 학습이에요. 근데 크라샤의 이론에서는 L2 퍼포먼스, 그러니까 프로덕션 결과물은 우리가 바로 하는 거 결과물은 학습된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습득된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언어 체계를 세우고 그 결과물로 나온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acquisition이랑 learning 사이에 뭔가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서 습득된 것이 뭐 나중에 학습으로 이어가고 학습된 것이 이제 그 습득된 요소로 넘어간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acquired knowledge 애가 learned knowledge 사이에 뭔가 가교, 그러니까 다리가 있어서 통로가 있어서 학습된 지식이 이제 습득된 지식으로 넘어가서 이 학습된 지식이 acquired knowledge로 넘어가서 그것이 이제 프로덕션으로 이어가면은 그나마 이제 학습된 지식 자체가 뭔가 이제 기여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no interface, 중간에 교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간에. 그죠? 그래서 뭔가 acquisition 된 거랑 acquired knowledge랑 learned knowledge, 그러니까 한국말 할게요. 습득된 지식이랑 학습된 지식 간에 어떤 통로가 있어서 학습된 지식, 즉 의식적으로 뭔가 언어 체계를 세운 거, 그것이 나중에 습득된 지식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프로덕션으로 가게 되면 학습된 지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크라샤 이론에서는 여기에 다리 역할하는 애가 없어요.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습득된 지식만이 결과물, 아웃풋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o interface라는 거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 interface between acquisition